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4년 상시 2회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이라고 그렇게 나왔고 배점이 총 15점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기본 작업 문제 보게 되면 1, 2, 3번하고 세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1번 문제가 고급 필터를 수행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우리 2번 문제가 조건부서식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3번 문제가 페이지 레이아웃 설정하는 그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요 세 문제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고급 필터를 수행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기본 작업 1번 시트에 보니까 지금처럼 표 1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어요. 요 데이터를 가지고 고급 필터를 수행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때 우리 첫 번째 이제 지상 보니까 A의 2번부터 H30번 그 영역에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의 2번 그러면 요 환자 코드라는 요 제목부터요. 이 제목부터 시작해서 우리 H30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저 밑에 있는 이 데이터 마지막 요 데이터까지 싹 다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역에서 진료일이라는 게 있대요. 진료일이라는 게 지금 우리 G열에 쭉쭉쭉 들어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료일에는 연, 월, 일이 다 들어있죠. 근데 이 진료일이 2023년인 거 그거 이제 찾으래요. 그리고 우리 이제 진료 과목이요. 진료 과목 그러면 진료 과목은 우리 2열에 들어있는데 여기서 외과로 끝나는 그 데이터 이제 찾으래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료일에서 연도만 이제 추출해야 되는데 그때 연도만 따로 이제 추출할 때 우리가 이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연도만 추출해 주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연도 추출한 게 2023년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고 그리고 진료 과목이 외과로 끝난다 그랬죠. 그러면 마지막 요 두 글자를 전부 다 이제 꺼내 와서 이게 외과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진료 과목에서 오른쪽에서 두 글자를 꺼내 올 때는 우리가 라이트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서 꺼내 오면 됩니다. 그리고 환자 코드요. 환자 코드라는 거는 지금 우리 A열에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있죠. 들어있는데 이 환자 코드가 A로 시작하는 거, B로 이제 시작하는 그 데이터를 이제 찾으래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이제 또는으로 이제 묶여 있죠. 그리고 A로 시작하는 B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찾아줘야 돼요. 그러면 이 환자 코드에서 우리가 이제 맨 앞에 있는 거 요 글자를 이제 꺼내 와서 A랑 똑같아 B랑 똑같아 그걸 이제 물어보면 되는데 우리 사용할 수 있는 함수에 보니까 이제 레프트 함수가 없어요. 없으면 레프트 함수를 또 쓰면 안 되겠죠. 그리고 환자 코드에 대한 그 조건을 봤을 때 A 또는 B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제 오화 조건이죠. 근데 오화 함수도 없어요. 그리고 진료일하고 이제 진료 과목 이 두 가지는 지금 중간에 이고로 이제 묶여 있다고요. 그러면 이고로 묶여 있으니까 이제 엔드 조건인데 엔드 함수가 없죠. 그리고 진료 과목이 이제 외과로 끝나고 환자 코드가 그랬으니까 얘네들도 전부 다 이제 엔드 조건으로 싹 다 이제 묶어야 되는데 엔드라는 그 함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진료일을 구할 때는 우리가 이제 이어라는 그 함수를 이제 써야 되고 진료 과목을 이제 구할 때는 우리가 라이트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환자 코드가 A로 시작해 B로 시작해 그걸 이제 오화 조건으로 써야 되는데 얘네들은 함수를 이제 이용할 게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 환자 코드는 어떻게 이제 조건을 작성하는지 그거 이제 잠깐 보세요. 지금 우리 조건은 A의 32번에서 D의 36번 그 영역 내에다가 알맞게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A의 32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D의 36번이라 그랬으니까 이 영역 내에다가 우리가 알아서 이제 조건을 써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 이제 환자 코드에 대한 그 조건이요. 우리 이제 환자 코드에 대한 그 조건은 어떻게 쓰냐? 환자 코드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A로 시작해, B로 시작해. 그걸 이제 물어봐 주면 돼요. 그래서 A라는 그 글자로 시작하고 그 뒤에는 뭐가 오든 상관없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조건을 써주고 그 다음에 환자 코드가 B라는 그 글자로만 시작하면 된다. 그 뒤에는 뭐가 오든 상관없다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우리가 고급 필터에서 조건을 쓸 때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른 행에다가 우리가 이제 조건을 써주면 그게 오화 조건이 된다고요. 해서 이렇게 써도 A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 B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주죠. 해서 지금 이 조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따로 이제 함수를 쓰지 않아도 이렇게도 우리가 작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냥 따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돼요. 근데 진료 1에 대한 그 조건과 진료 과목에 대한 그 조건은 우리가 이제 함수를 이제 이용해야 된다고요. 해서 얘처럼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없는 거죠. 해서 이 진료일과 진료 과목은 우리가 컴알 1급에서 원래 고급 필터 그 조건 쓰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근데 이 진료일과 진료 과목에 대한 그 조건 사이에 보면 이고로 이제 묶여 있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는데 AND 함수가 안 나왔다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조건 첫 번째 거요. 우리가 이제 조건 첫 번째 게 있고 그리고 조건 두 번째 게 있을 때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된다. 그랬을 때는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곱하기로 이제 묶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조건 첫 번째 게 있고 그리고 조건 이제 두 번째 게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두 개의 조건을 이제 비교를 했을 때 그때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조건 첫 번째 게 이제 참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조건 두 번째 것도 이제 참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나올 수 있는 게 앞에 게 이제 참이고 뒤에 게 이제 거짓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앞에 게 이제 거짓이고 뒤에 게 이제 참으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나올 수 있는 게 둘 다 거짓 그렇게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조건이 있을 때 그때 이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이제 네 가지밖에 없다고요. 그때 우리가 이제 참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숫자 값으로 표시하면 이제 1로 표현할 수 있고 우리 거짓, false 같은 경우에는 이제 0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 조건 1번과 조건 2번을 우리가 만약에 곱하기로 이제 묶은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곱하기로 묶게 되면 우리 참은 1이니까 1 곱하기 1에서 결과가 이제 1로 나올 거고 그리고 우리 참은 1이고 거짓은 이제 0이니까 1 곱하기 0에서 0이 나오겠죠. 그리고 거짓 곱하기 참하게 되면 이제 0이 나오고 거짓 곱하기 거짓을 하면 이제 0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이제 곱하기로 이제 묶게 되면 그때 나오는 그 결과값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나오는 거 보게 되면 1은 언제 1은 참이라 그랬죠. 참은 언제 나온다? 둘 다 참일 때만 참이 나오더라. 해서 이 곱하기로 묶으면 이제 AND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조건 1번과 조건 2번을 우리가 더하기로도 이제 묶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참은 이제 1이죠. 해서 1 더하기 1하면 이제 2가 되는데 여기서는 참하고 참을 더했기 때문에 이제 참이 나와요. 그리고 참하고 거짓을 더하면 이제 1, 참이 나올 거고 거짓 더하기 참을 해도 참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짓 더하기 거짓, 0 더하기 0 하게 되면 이제 0이 나오겠죠. 그때 우리가 더하기로 이 두 개의 조건을 이제 묶었을 때 1이라는 그 결과는 언제 나온다? 우리 이제 조건에서 참이라는 그 값이 한 개라도 있으면 무조건 참이 나오고 둘 다 거짓일 때만 거짓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더하기로 묶으면 얘는 무슨 조건이 된다? 우리 오화 조건이 되더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진료일하고 진료 과목 이 두 가지를 이제 묶을 때 이고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AND 조건으로 써야 되겠죠. 해서 이 조건 1번과 조건 2번을 우리가 곱하기로 묶어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해서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는 곱하기로 묶어서 이제 식을 작성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이제 함수식으로 우리가 이제 조건을 작성할 때는 그때 제목은 그냥 조건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는이라고 써주고 여기다가 우리가 첫 번째 조건 쓸 거니까 가로 열어주고요. 그때 이제 진료일을 비교해야 되겠죠.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료일은 연, 월, 일이 다 들어있다고요. 해서 연도만 추출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어라는 요 함수를 이렇게 이제 써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료일 중에서 첫 번째 데이터를 이렇게 찍어주면 되죠. 해서 뒤에 3번 셀에서 우리 연도만 추출해 달라. 그렇게 이제 연도 추출한 게 우리 이제 2023 요거랑 이제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조건 다 썼으니까 이제 가로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우리는 곱하기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엔드 조건으로 묶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쓸 거니까 조건 가로 이렇게 열어주고, 두 번째 조건은 우리 진료 과목이 외가로 끝나는 그 데이터를 이제 찾을 거예요. 해서 우리 이제 라이트라는 그 함수요, 라이트라고 이렇게 써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료 과목 중에 첫 번째 데이터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라이트 오른쪽에서 몇 글자 꺼내와라, 두 글자 꺼내달라. 그렇게 이제 두 글자 꺼내온 게 뭐랑 똑같아? 우리 이제 외과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조건 다 썼으면 이렇게 이제 가로도 닫아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조건 곱하기 두 번째 조건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엔드 조건으로 이제 묶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곱하기로 이렇게 이제 묶어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식 쓸 거 다 썼으니까 여기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우리 고급 필터에서 이렇게 이제 같은 행에다 쓰게 되면 얘네들은 싹 다 이제 엔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앞에서 우리가 쓴 식도 엔드 조건이고요. 그거 엔드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진료일이 있고 진료 과목에 대한 그 조건이고 환자 코드에 대한 그 조건이 있을 때 중간중간에 보게 되면 이고로 묶여있고 끝나고 그렇게 이제 묶여있으니까 세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할 때만 이제 결값을 추출해 줘야 돼요. 근데 환자 코드가 A 또는 B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A 또는 B다라고 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써줬죠. 그러면 B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일 때도 앞에 이 두 개의 조건은 같이 이제 만족해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여기다 썼던 그 조건식이 있어요. 그 조건식을 여기 밑에도 똑같이 이제 써줘야죠. 그렇게 해서 앞에다가 쓴 조건은 진료일에 대한 그 조건, 진료 과목에 대한 그 조건이고, 얘를 B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달라. 이거를 이제 같은 행에다가 이렇게 썼으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주겠죠. 해서 얘네들은 이제 같은 행에 써져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 썼던 모든 조건들을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달라. 그렇게 이제 써준 거고, 그 밑에 것도 같은 행에 있으니까 이 조건, 내가 쓴 조건에 대해서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달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줄의 이 조건과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대한 그 조건은 서로 다른 행에 있기 때문에 얘가 됐든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는 그 데이터, 그거 이제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조건은 다 썼으니까 그때 이제 결과는 A의 37번 그 셀부터 표시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출력할 게 아니라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에 환자 코드, 그리고 성명, 그리고 생년월일, 그리고 우리 진료 과목, 그리고 진료일, 이렇게 이제 다섯 개 필드만 순서대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제목들을 미리 써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A의 37번 셀 여기 찾아가서 환자 코드 이렇게 써주고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성명이다 오른쪽, 그 다음에 생년월일 이렇게 이제 써주고 오른쪽으로 이동해주고, 진료 과목이다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가서 이제 우리 진료일이다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우리 고급 필터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들 중에서 이메일 셀을 아무거나 하나 찍어주고요. 데이터라는 요 메뉴에 우리 정렬비 필터의 고급이요. 고급에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이렇게 이제 고급 필터하고 대화 상자가 떴죠. 그때 결과 값을 어디다 표시할 거야? 그렇게 물어보는데 우리는 다른 장소에다 복사할 거죠. 해서 다른 장소에 복사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목록 범위 찍어서 이 데이터 범위가 맞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조건 범위요. 조건 범위는 내가 조건 쓴 거 요만큼 이제 범위로 지정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복사 위치는 우리가 제목을 미리 복사해 놨으니까 요 5개 제목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D열 같은 경우에는 열 너비가 너무 좁아서 글씨가 막 잘렸죠. 잘리니까 요 D열하고 E열 요 사이에 경계선에다가 마우스 갖다 대고요.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모두 다 표시가 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때 진료일을 보니까 전부 다 이제 2023년 그 데이터들이 싹 다 이제 표시가 됐고, 그리고 진료 과목은 전부 다 이제 외과로 끝나는 그 데이터들만 이렇게 표시가 됐어요. 그리고 환자 코드를 봤을 때 환자 코드가 A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도 나왔고요. B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도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문제 풀 때 쓴 그 조건식이요. 그 조건식이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어요.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첫 번째 조건 곱하기 두 번째 조건 이렇게 써줬는데, 얘는 우리 이제 진료일에 대한 그 조건 그리고 진료 과목에 대한 조건 그 사이에 이제 이고로 묶여 있기 때문에 and로 묶어줘야 돼요. 근데 and 함수를 써라 그 지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개의 조건을 싹 다 이제 곱하기로 이렇게 이제 묶어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결과값 나온 것 좀 보자고요. 자, 지금 우리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 환자 코드가 A 또는 B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들만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환자 코드를 이제 쭉쭉쭉 봤을 때 지금 A로 시작하는 게 여기 있고요. B로 시작하는 게 여기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C로 이제 시작하죠. 그리고 그 밑에 거는 이제 D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들이고요. 그 밑에는 이제 F로 시작해요.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우리 F로 시작하는 거, D로 시작하는 거, C로 시작하는 요 데이터들은 화면상에 출력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환자 코드가 A 또는 B로 시작하는 거, 그러면 지금 요만큼의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이제 진료일이 2023년 이고라고 했으니까 환자 코드가 이제 A인 거, B인 거 이런 데이터들 중에서 그 데이터가 지금 이곳에 이제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 있죠. 그리고 그때 이제 진료 과목이 이제 외과로 끝나는 그랬어요. 그러면 이만큼 이제 데이터들 중에서 외과로 끝나는 게 지금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여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몇 개의 데이터가 나오면 된다? 총 5개의 그 데이터가 출력이 되면 되더라. 해서 지금 우리 결과를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5개의 그 데이터들만 이렇게 이제 출력되는 게 맞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기본 작업 1번 시트에 보면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들이 쭉쭉쭉 들어있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래요. 그때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A3번부터 시작해서 H30번 그 영역에서 라고 있어요. 자, 우리 A3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환자 코드 이 첫 번째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H30번 그 영역이다 라고 하게 되면 요 마지막 데이터까지 싹 다 모든 데이터 싹 다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서 우리 이제 생년월일이라는 게 있대요. 생년월일이 우리 이제 C열에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는데 이 생년월일이 2000년에서 2003년 그 데이터를 찾으래요. 그러면 우리 생년월일을 봤을 때는 연월일이 다 들어있죠. 여기서 우리는 연도만 추출한 다음에 그게 2000년 이상이야 2003년 이하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돼요. 그렇게 이제 연도를 추출할 때는 이어라는 요 함수를 추출해서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진료 시간이요. 진료 시간은 지금 우리 H열에 쭉쭉쭉 들어있는데 여기 보니까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12시 59분까지인 그 데이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진료 시간에서 hour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앞에 붙어있는 이 시간만 이제 추출하는 거예요. 시간만 추출해서 그게 9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고 12시 59분까지다 라고 했으니까 12시 59분도 우리 12시 때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hour 함수로 추출한 그 결과가 12 이하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이제 생년월일에도 이제 조건이 붙어 있고 진료 시간에도 이제 조건이 붙어 있는데 그때 중간에 보니까 이제 이거나로 묶여 있죠. 그러면 얘가 됐든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됩니다. 그때 우리 함수 중에 이제 오화라는 그 함수가 있으니까 오화라는 그 함수로 이제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묶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건을 쓸 때 오화라는 그 함수요. 오화라고 이렇게 이제 쓴 다음에 우리가 생년월일에 대한 그 조건을 써주고 그 뒤에다가 진료 시간에 대한 그 조건을 이렇게 이제 써서 이 두 개의 조건을 이 두 개를 우리가 이제 오화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는 그 데이터가 전부 다 이제 나오겠죠. 그때 우리 생년월일에 대한 그 조건은 2000년 이상이야, 2003년 이하야,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and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그렇게 이제 조건을 묶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진료 시간을 이제 비교할 때도 hour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시간을 먼저 꺼내온 다음에 내가 hour 함수를 꺼내온 게 9 이상이야, 12 이하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그때 그 두 가지도 우리가 이제 and로 이제 묶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년월일에 대한 그 조건이요. 자, 우리 생년월일에 대한 그 조건을 이제 쓸 때 year라는 그 함수로 우리가 연도만 추출하겠죠. 그게 2000년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하나 물어보고 그리고 2003년 이하야, 그렇게도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작거나 같다 2003하고 이렇게 이제 물어봐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조건은 이 둘 다 이제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and라는 그 함수를 묶어서 우리가 써줄 거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진료 시간에 대한 그 조건이요. 진료 시간도 우리가 이제 hour라는 그 함수로 값을 추출하겠죠. 시간을 이제 추출한 다음에 그게 9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하나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뒤에서 12 이하야, 그렇게도 이제 물어봐 주면 됩니다. 해서 작거나 같다 12하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는데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이제 만족해야 되겠죠. 모두 다 이제 만족해야 되니까 이 두 개의 조건도 우리가 이제 and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 이제 생년월일에 대한 그 조건을 쓴 거고요. 그리고 요만큼 두 번째 조건이 얘가 이제 진료 시간에 대한 그 조건이요. 해서 내가 이어 함수로 꺼내온 게 있다. 그게 2000 이상이야, 2003 이하야. 그렇게 해서 이 두 개의 조건은 모두 다 이제 만족해야 되니까 앞에서 이 두 개의 조건에 대해서 and로 묶어준 거고 그리고 진료 시간도 hour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진료 시간에서 시간을 먼저 추출한 다음에 그게 9 이상이야, 12 이하야. 이 두 개의 조건도 모두 다 이제 만족해야죠. 해서 이 두 개를 우리가 and로 따로 이렇게 이제 묶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조건부 서식에 조건을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이런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서 행 전체에 대해서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린 꼴이다. 글꼴 색은 표준색 빨강. 요걸로 이제 적용시키래요. 이렇게 우리가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에 대해서 행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서식을 지정할 때가 있고 열 전체에 대해서 이제 서식을 지정할 때가 있는데 그때 내가 만약에 A의 1번 셀이다 라고 해서 셀 주소를 만약에 사용했어요. 그때 행 전체에다가 내가 이제 서식을 적용시킬 때는 우리가 열머리 끝 앞에만 이렇게 이제 달러가 붙게 그리고 열 전체에다가 우리가 이제 서식을 적용시킬 때는 행번호 앞에만 달러가 붙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H 30번 셀까지 싹 다 요만큼의 영역을 전부 다 범위로 먼저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때 우리 홈에 우리 이제 스타일에 보게 되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조건부 서식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우리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 거니까 새 규칙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새 서식 규칙하고 뜨죠. 맨 위에서 우리 규칙의 유형을 선택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문제에서 규칙의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요걸로 사용하고 한 개의 규칙으로만 작성해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맨 밑에 있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요거 이제 찍어주고 그 밑에다가 우리가 이제 수식을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우리가 이제 오화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생년월일에 대한 그 조건 쓰자고요. 생년월일에 대한 그 조건은 우리가 and로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and 이렇게 이제 열어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때 우리가 이제 생년월일에서 연도만 추출해야 되니까 year라고 이렇게 쓰고 가로 열어주고 그리고 생년월일 중에 첫 번째 데이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F4번을 두 번 땅 눌러서 이렇게 이제 열 머리끝 앞에만 달러 기호가 붙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왜? 행 전체에 대해서 이제 서식을 적용을 시킬 거라 열 머리끝 앞에만 이렇게 이제 달러 기호가 붙게 만들어주면 되죠.
그러면 요 이어에서 이제 생년월일의 연도만 추출해 줄 거예요. 그때 연도만 추출한 게 우리 2000년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2000 이상이야? 이렇게 이제 하나 물어보고 컴마 찍어주고요. 그리고 지금 요만큼 쓴 거 있죠? 식 요만큼 쓴 거, 그거 이제 블럭 잡은 다음에 컨트롤 C요. 그럼 이제 복사가 되겠죠? 그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컨트롤 V를 눌러주면 똑같이 이제 붙여넣기가 되는데, 그때 우리 이제 부등호 요거 이제 바꿔서 지금처럼 2003년 이하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제 2000년 이상인지 2003 이하인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end가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끝나는 거죠. 해서 요 뒤에 찾아가서 우리가 end가로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컴마를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지금 우리가 요만큼 이제 작성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컴마 찍어주고 우리 이제 진료 시간에 대한 이 조건도 end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우리가 써주면 된다고요. 해서 그 뒤로 가서 이제 또다시 end 이렇게 이제 열어주고, 그리고 우리 진료 시간에서 hour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시간을 먼저 추출해야 되겠죠. 해서 우리 hour라고 이렇게 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료 시간 첫 번째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지금처럼 셀 주소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F4번을 두 번 땅 눌러서 열 머리끝 앞에만 이렇게 달러 기호가 붙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진료 시간에서 이제 시간만 추출하겠죠. 그렇게 이제 추출된 그 시간이 9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죠. 해서 크거나 같다 9하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hour라고 쓰고 여기다가 조건 쓴 거 요거 이제 요만큼 이제 블럭 설정해서 우리가 컨트롤 C 복사해 주고요. 그 뒤에 컴마 하나 찍어주고 컨트롤 V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쓴 거 요 부등호하고 숫자만 이제 바꿔주면 되죠. 해서 이번에는 작거나 같다 12하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의 조건 9시 이상이야 그리고 12시 이하야 이렇게 쓴 거 end 함수 다 썼으니까 지금 우리가 요만큼 쓴 거죠. 그럼 이제 조건 다 썼으니까 맨 뒤에 가서 우리 5와 가로를 이제 닫아주면 돼요. 5와 가로는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맨 뒤에 찾아가서 5와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식을 요만큼 되게 길죠? 긴데 펼쳐놓고 보면 별거 없다고요. 그럼 이제 조건 다 썼으니까 이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에 서식을 바꿔달라라고 해서 우리가 서식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때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린 꼴로, 그리고 글꼴 색은 우리 표준색 빨강으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굵은 기울린 꼴 요거 이제 한번 찍어주고요. 그 밑에 우리가 글꼴 색 여기서 이제 변경시켜주면 되겠죠. 여기서 우리 표준색 중에 빨강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빨강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글꼴 스타일하고 우리 글꼴 색 이렇게 이제 변경시켜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그랬더니 지금 내가 작성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은 우리 서식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될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미리 보여주죠.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서식이 변경이 됐죠. 지금 여기 봤을 때 우리 생년월일에 대한 이 조건과 진료 시간에 대한 이 조건이요. 이 조건 사이에 보면 이거나로 묶여있으니까 둘 중에 이제 한 개라도 만족하면 서식이 이제 바뀌어야죠. 여기는 지금 2000년생이니까 색깔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데이터는 2000년에서 2003년이 아니죠. 아닌데 왜 서식이 바뀌었어요? 지금 진료 시간이 9시부터 12시 59분 그 사이인 데이터, 그 사이인 그 데이터가 맞죠? 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서식이 변경이 된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데이터는 생년월일에 대한 그 조건은 만족을 못하죠. 근데 우리 진료 시간에 대한 그 조건에 만족하기 때문에 서식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생년월일에 대한 그 조건을 이제 만족하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 데이터들이요. 자, 요 데이터를 보면 이 데이터는 생년월일에 대한 그 조건은 만족을 못하지만 진료 시간에 대한 그 조건을 이제 만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서식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데이터도 생년월일에 대한 그 조건들은 전부 다 이제 만족을 못해요. 근데 그때 진료 시간에 대한 그 조건들을 싹 다 이제 만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서식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데이터도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생년월일에 대한 그 조건을 만족을 못하지만 우리 진료 시간에 대한 그 조건을 만족하죠. 그리고 여기는 우리 생년월일에 대한 그 조건을 만족해요.
해서 이렇게 이제 서식이 변경이 된 거예요.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우리 오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만큼이 생년월일에 대한 그 조건이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요 조건이 우리 이제 두 번째 조건이 진료 시간에 대한 그 조건이요. 해서 생년월일에서 연도만 추출해 달라. 그게 이제 2000년 이상이야. 그렇게 하나 물어보고, 그리고 생년월일에서 연도만 추출해라. 그 값이 2003년 이하야. 그렇게 해서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and로 묶어서 이렇게 이제 써준 거죠. 그리고 우리 진료 시간에 대한 거는 hour라는 그 함수령에서 시간을 추출한 다음에 그게 9 이상이야, 12 이하야. 그렇게 해서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이제 and로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식을 써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우리 이제 기본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기본 작업 2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지금처럼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 있습니다. 요 데이터 가지고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페이지 레이아웃 설정할 때는 우리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요 메뉴에 우리 페이지 설정에 우리 이곳 요 아이콘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죠.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페이지 설정하고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행이 이제 추가가 된대요. 행이 만약에 추가가 돼도 높이는 이제 한 페이지에 인쇄되게 하고 최대 이제 2페이지까지 인쇄가 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페이지라는 이 탭에서 배열해 보게 되면 이제 자동 맞춤하고 있는데 자동 맞춤을 이제 찍어주고요. 얘는 이제 행이 만약에 더 추가가 돼도 한 페이지에 인쇄가 되고 최대 2페이지까지 인쇄가 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그때 이제 자동 맞춤에서 우리 용지는 이제 2페이지까지 이제 인쇄가 되는데 높이는 이제 한 페이지에 이제 인쇄가 되게 그렇게 해라라고 했으니까 1용지 높이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첫 번째 지상 끝났고요. 두 번째 지상 보니까 매 페이지 하단에 우리 오른쪽 구역에는 페이지 번호가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매 페이지 하단에다가 그렇게 해라 그랬으니까 매 페이지마다 이제 하단에 뭔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표시할 때는 우리가 바닥글을 이제 설정해 주면 되는 거죠. 만약에 매 페이지 상단에 그러고 나왔으면 우리가 이제 머리글을 이제 설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해서 우리가 이제 머리글, 바닥글 요 탭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우리는 매 페이지 하단에다가 그렇게 이제 표시되게 할 거니까 바닥글 편집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해서 바닥글 편집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 매 페이지 하단 오른쪽 구역에는 그랬으니까 오른쪽 여기다 이제 페이지 번호를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그때 첫 페이지 번호가 이제 10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표시의 예를 보니까 현재 페이지 번호가 만약에 1페이지일 때 10페이지하고 앞에다가 이제 페이지 번호를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한글로 페이지 요 글자까지 같이 출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른쪽 구역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주고 우리가 현재 페이지 번호를 집어넣을 때는 요 아이콘을 이제 클릭해주면 되죠.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맨 뒤에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는데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한글로 페이지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현재 페이지가 만약에 1페이지이면 1페이지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된대요. 근데 1페이지일 때 현재 페이지가 이제 1페이지일 때 10페이지 그렇게 해서 첫 페이지의 시작 번호를 우리 10으로 이제 설정해 줘야 돼요. 요거는 우리 페이지라는 요 탭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이지라는 요 탭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맨 밑에 보면 시작 페이지 번호하고 지금 현재 자동으로 돼 있죠. 요거를 우리가 10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서 우리가 시작 페이지 번호를 10페이지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지상 다 끝났고 세 번째 지상 보니까 메모가 워크시트에 표시된 대로 그렇게 인쇄가 되게 설정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메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트라는 이 탭에 있습니다. 이 시트라는 이 탭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면 인쇄라고 있고 이곳에 이제 여러 가지 인쇄해 달라고 우리가 이제 찍어줄 수가 있죠.
근데 메모에 대한 게 지금 여기 있어요. 메모는 지금 현재 없음으로 돼 있는데 문제에서 표시된 대로 인쇄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메모 얘를 찍어주고 시트에 이제 표시된 대로 요게 있죠? 얘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지상 보니까 페이지 여백을 좁게로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여백은 지금 여기 여백이란 탭이 따로 있어요. 이곳에서는 우리가 여백을 각각 전부 다 수치값으로 우리가 입력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특정 수치값을 이제 주어진 게 아니라 좁게로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요거는 우리가 이 페이지 설정 요 탭에서는 못해요. 설정을 못해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누르고 넘어가자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 요 이제 메뉴 있죠. 여기서 이제 페이지 설정에 보게 되면 맨 앞에 이제 여백이라고 따로 있죠. 해서 여백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 보면 이렇게 기본이다, 넓게다, 좁게다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좁게 그걸로 이제 하라 그랬으니까 요 세 번째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좁게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마지막 지상까지 싹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인쇄 미리 보기 좀 보자고요. 파일이라는 메뉴 들어가고요. 인쇄요. 인쇄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인쇄 미리 보기가 떴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확대시켜서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 요 메모가 시트에 입력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이제 인쇄가 됐죠. 그리고 우리 이제 맨 밑으로 이제 내려가서 보게 되면 지금처럼 여기가 지금 1페이지죠. 1페이지인데 지금 현재 페이지 번호가 10페이지하고 그렇게 이제 출력이 됐다고요. 그러면 페이지 번호 요거 이제 설정한 것도 맞게 이제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2페이지로 넘어가 보자고요. 자, 2페이지로 넘어가서 보니까 11페이지하고 그렇게 이제 출력이 됐어요. 그리고 행이 추가가 돼도 높이는 이제 한 페이지에 인쇄가 되고 최대 2페이지까지 인쇄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요거는 지금 여기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왜? 행이 추가돼도 라고 했는데 우리는 행을 지금 추가시킬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여백도 좁은 여백 그걸로 이제 설정돼 있죠.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 시트로 다시 되돌아가자고요. 시트로 되돌아왔을 때 지금 이곳에 크기 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2페이지, 1페이지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된 거 우리가 이제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페이지 레이아웃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 작업에 있는 요 세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요 세 문제도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건 없죠. 근데 우리 고급 필터에서 기본적인 조건 지정하는 방법이 오랜만에 나와서 얘가 조금 이제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요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엑셀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직접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 때는 해설 같은 것들을 전혀 보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꼭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